날 1시에 방학할 때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자기 유도하고요. 다음 주에는 파동 개념 기본에서 굴절 쪽 요렇게만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주는 파동하고 그렇게 맞춰질 거예요. 전자기 유도 오늘 보고 시간 보고 남으면 아마 파동 기본 개념까지 갈 거고 더 할 수도 있고 알겠지? 자, 전자기 유도는 우리 지난주에 전자기력 하면서 전동기 설명했잖아. 전기 에너지로 뭐를 만들었다? 운동 에너지, 동력을 만들어내는 장치였잖아요. 그거에 거꾸로가 가능한 거예요. 전자기 유도는 원래 패러데이 렌츠 법칙이라고 하는데 렌츠 법칙, 이게 우리가 중등 물리 맨 마지막 시간에 배운 전자기 유도가 렌츠 법칙이에요. 어디? 솔레노이드나 원형 도선 혹은 폐회로, 왜? 네모난 도선도 만들어질 수 있잖아. 폐회로 내부를 지나는 응? 자기선속의 변화가 만들어질 때, 자, 요 단어는 그 주요 개념들을 좀 배우셔야 돼요, 같이. 자, 자기선속이라는 건 우리가 파이라는 기호로 쓰는 게 있습니다. 응? 자, 자기선속은 뜻이 뭐냐면, 특정 영역에 대해서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력성 개수를 말합니다. 웨버라는 단위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 중등 때까지는 그냥 뭐라 그랬다? 자기장이 변할 때라고 했어요. 그냥. 명확한 개념은 자기장이 아니라 뭐였다? 자기 선속이다. 자, 그 변화를 방해하는, 억제하는, 감소시키는. 자, 봐봐. 요거 설명을 한번 봅시다. 자, 자기 선속의 변화, 그 변화를 방해, 억제, 감소한다 그랬잖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기 선속이 증가하면 반대 방향으로 자기 선속이 감소할 때는 같은 방향으로 핵심은 얘예요. 우리가 진짜 구하고 싶은 건 얘야. 그 감소시키는 자기장, 자기장은 우리가 B라고 쓰면 되거든요. 그 자기장이 생겨난다. 그럼 봐봐. 자기력성 개수가 늘어나요. 자기장이 세져요. 그러면 세지는 게 좋다, 싫다? 싫다.
방해 억제 감소한다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증가하는 자기장 반대쪽으로 자기장이 추가로 생기면 안 그러니까 덜 늘어나겠지. 그리고 봐봐. 자기장이 약해지면, 자속이 감소하면 자기장이 약해지잖아요. 그 자속이 약해지면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추가 생기는 거야.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더 생긴다는 말은 자기장의 세기가 감소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 이해가 되죠? 그래서 반대로 같은 방향으로 뭐가 생긴다? 자기장이 유도되는 현상을 우리는 렌츠 법칙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B, 요 B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B는 원래는 자기 선속 밀도라는 개념이에요. 줄여서 그냥 자속 밀도라고도 하는데 B는 S분의 파이예요. S는 보통 면적이 되고 파이가 자기 선속이잖아. 그러면 단위가 뭐가 된다? 웨버 퍼 미터 제곱이 되겠지. 뜻식으로 뭐가 될까? 뜻은? 제곱미터당 웨버니까 봐봐. 웨버는 자기력선 개수잖아. 면적당 자기력선 수야. 그럼 무슨 뜻이 됐는데? 그렇지. 그게 선속 밀도라고. 자속 밀도 혹은 자기 선속 밀도. 자기력선에 그냥 자기력선 밀도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야. 명칭은 공식적인 과학 명칭은 자기 선속 밀도 혹은 자속 밀도인데 그냥 자기력선이 얼마나 촘촘하게 만들어지느냐. 이해가 되죠? 요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렌츠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등 물리 때 배운 그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기본인 거예요. 뭐? 어떤 코일도 되고 원형 도선도 상관없어요. 이런 원형 도선. 앞쪽이 두껍고 뒤가 요렇게 하면은 어떤 모양의 도선인지 이해가 되겠지? 이런 도선에 N이 접근할 때 이게 N일 수도 있고 S일 수도 있고 접근할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봐봐. 여기서 간단해요. N극이면 이쪽 방향이 되는 거고 S극이면 이쪽 방향으로 뭐가 생긴다? 자기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가 생기는 거죠. 파이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자석이 접근하면 증가하는 거죠. 감소하면 멀어지면 감소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그럼 요걸 정리하면 잠시만. 얘네들을 결국 정리하면 어떻게 돼? 얘네들을 정리하면 N극이 접근할 때와 N극이 빠져나올 때 S극이 접근할 때와 S극이 빠져나올 때에 대해서 결국 파이는 이쪽으로 증가, 이쪽 자기장이 감소, 반대쪽이 증가, 반대쪽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이 변화에 대해서 유도되는 자기장은 증가하였으니까 감소하였으니까
증가하였으니까 반대. 감소하니까 같은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여기에 유도되는 전류는 이렇게 전류가 돌아야지 이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이 앞쪽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흐르는 거를 이제 뒤에 검육의 바탕으로 회로를 방향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굳이 하나 더 하자면 요런 그림 한번 보자. 자, 여기 N극 있죠? 자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S극 자석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D자 모양으로 금속 레일이 깔려 있어. 그리고 여기에 요런 금속 막대가 하나 얹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막대기를 이쪽으로 잡아 당긴다면 A에서 B, B에서 A 어느 쪽으로 전류가 흐르겠느냐라는 문제인 거야. 여기서 흐르는 전류 방향은 어느 쪽이겠느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지. 자, 제일 먼저 이거부터 생각해야지. 원래 자기장 방향이 어느 쪽이야? 위에서 아래쪽으로 지금 자속이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넓어졌잖아. 원래 이 면적만 지나다 이제 이만큼 지나잖아. 그러면 아래쪽 자속이 증가하는 변화예요? 감소하는 변화예요? 네. 아래쪽으로 가는 자속이 증가하잖아. 그러면 유도자기장은 어디로 생겨야 되는데? 그치. 유도자기장은 위로 가야 되지. 그럼 유도전류는 어떻게 흘러야 되는데? 올라가니까 이래 돌아야죠. 그러면은 A에서 B로 전류가 흘러야 된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늘 강조하지만 그림 그리는 게 귀찮다고 하면 물리 잘 못하게 됩니다. 머릿속으로 상상 많이 해야 되고 그림을 많이 그려봐야 돼요. 그게 역학이든 전자기든 뭐든지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개념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요게 전자기 유도의 기본 렌츠 법칙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얘는 결국 전류 뭐를 이야기한다? 유도 전류와 유도 자기장에 뭐에 집중한다? 네. 방향에 집중하는 거였다. 필기 다 따라왔죠? 그럼 이 다음에 나오는 전자규도인 패러데이 법칙은 방향이 아니면 뭘까요? 네, 세기가 됩니다. 여기를 하나 좀 갈고.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은 얘보다는 어떻게 된다? 조금 더 수식에 가까워져. 자, 패러데이 법칙은 이제 굳이 따지자면 유도기전력, 그러니까 전압이죠, 전압. 의 세기에 집중하는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는 공식이
요렇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 시간에 자기장 할 때, 많이냐, 촘촘하냐의 딜레마가 있었잖아. 그렇지, 얘는 봐봐. 그냥 대문자연이잖아. 대문자연이면 이거 뜻이 뭐다? 그치. 가문수. 그리고 앞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의 뜻은 우리 아까 렌체에서 나왔던 개념인 거잖아. 변화를 그치. 변화를 감소시킨다라는 개념에서 마이너스가 붙은 거고, 응? 이제 여기가 문제죠. 자기선 속의 시간당 변화인데,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면요. 자, 요거 잘 봐봐. 델타 t분의 델타라는 요 부분 있잖아. 요것만 딱 떼놓고 그냥 간단하게 이게 무슨 뜻이냐. 시간당 변화율이잖아요. 이 시간당 변화율이라는 부분만 빼놓고 따지면 무슨 뜻이 되느냐. 스피드라는 뜻이 돼요. 무슨 소리다? 얼마나 자기 선속이 빠르게 변하냐. 그렇지, 정확하다. 얼마나 자기 선속이 빠르게 변하느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식만 놓고 딱 따졌을 때, 솔레노이드의 자석을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 전설의 그 문제. 요런 원기둥에, 이렇게 솔레노이드가 감겨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꼬마 전구가 있을 때, 이 꼬마 전구의 불빛을 밝게 하는 법. 그러니까 전류를 늘리는 방법이죠. 어떻게 하면 유도 전류가 증가할 거냐? 그러면 저 옆에 식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요 식을 베이스로 해서 이해하고 있느냐는 물어본 문제에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 n을 증가시키면 되죠. n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뭔데? 한글로 풀어 말하자면. 그치. 솔레노이드 가문수를 많이가 되는 거죠. 그지? 두 번째는 파이 혹은 델타 파이를 증가시키려면 델타 파이를 증가시키는 법은? 아니죠. 네가 말한 빠르게라는 거는 그치. 델타 t분의 델타를 증가. 즉 델타 t를 감소시키는 법이에요. 빠르게는. 파이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되게 쉬운 거예요. 엄청나게 간단한 거예요. 네. 센 자석이에요. 센 자석.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 식을 이제 펴가는 거예요. 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아까 봐봐. B는
S분의 파이니까 어떻게 된다? 파이는 BS가 되죠. 요 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버리면 요렇게 되고요. 이 식은 결국 최종적으로 풀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n에 요렇게 풀어집니다. 이건 이제 해석하자면 봐봐. 얘는 뭐가 변한다? 시간당 그치. 면적이 변화하는 거. 얘는 그치. 시간당 자기장 세기의 변화가 된다는 거죠. 응? 그럼 봐봐. 그때 여기서는 뭐가 일정? 면적이 일정한 거고. 여기는 뭐가 일정? 자기장 세기. 그치. 자기장이 일정한 거잖아. 그럼 아까 우리가 렌치 법칙에서 배운 그림이 두 가지였잖아요. 요렇게 해놓고 자석 움직이는 거는 면적이 일정한데 자기장이 변하는 거고. 아까 우리 디귿자에 땡긴 거 있었잖아. 이 그림. 이거는 뭐가 일정하죠? 자기장 세기. 일정한데 여기가 S0, 세기. 이게 S니까 면적이 변하죠. 얘는 이게 뭔데? 여기가 S잖아. 면적이 일정한데 얘가 자석이 이만큼 있으면 요렇게 될 거고 자석이 멀리 있으면 요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는 뭐가 바뀌는 거다? 자기장이 바뀌는 거고 얘는 뭐가 바뀌는 그림이었다? 면적이 바뀌는 그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을 좀 상세하게 그려보자면 봐봐. 요 넓이가 뭐가 된다? 요게 S0가 되죠. 네. 응? 그리고 얘를 이만큼 당겨냈을 때 요 부분 사각형 넓이가 여기 진하게 칠한 요 부분 사각형 넓이가 델타 S잖아. 근데 이 델타 S를 어떻게 구하냐면 요 길이가 뭐다? 도선의 폭 L이죠. 그리고 요 길이는 뭐가 되느냐? V 델타 T가 돼. 얘를 잡아 당기는 속도가 V일 때. 맞지? 그러면 델타 S는 뭐가 된다? LV 델타 T가 되죠.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여기서는 아래쪽으로 B가 일정하지. 그리고 이 그림은 지금 이 도선이 몇 바퀴 돌아요? 한 바퀴지. 이게 한 바퀴니까 n 이꼴 얼마인? 1인 문제잖아. 그럼 아까 렌치 법칙에서 뭐는 찾았다? 전류 방향은 찾았죠. 이렇게 돌 거라는 거. 맞지? 왜?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라면. 그럼 이때 생기는 전압은 마이너스. 얘는 사실 뭐다? 전압의 방향을 설명하는 거니까 굳이 세기를 물어볼 때는 굳이 붙일 필요가
없죠. n 이꼴 1이잖아. 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에 T분의 B 델타 S가 되죠. 왜? B가 일정하니까 얘는 0이 될 거 아니야. 맞지? 이러면 델타 S 자리에 뭐를 넣는다? 자, 전압의 크기는 뭐와 뭐가 결정한다? B, 자기장 세기, L, 도선의 폭, 레일의 폭 길이, V, 거기 도선을 당기는 스피드. 요 세 개의 곱에 뭐가 비례한다? 전압이 비례하게 된다는 거죠. 이 크기가. 오케이? 아니, 마이너스는 방향이 반대라는 데 여기서. 반비례는 분의 1이 돼야 되죠. 이해가 돼요? 요거 필기. 색깔이 나 깜빡했네. 보자. 자, 아니, 그 다음 단원 안 들어갔어. 왜 단원 표시라고 그래? 자, 자기우도 응용입니다. 다른 거 아니고, 어떻게, 발전기하고 그 외인데. 자, 발전기 원리 한번 볼게요. 발전기라는 거는, 따지고 보면 뭐가 된다? 기본적으로 회전 운동을 무슨 에너지로 바꾼다?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고, 기본 구조는 단순합니다. 구조를 보면 뭐가 떠오를 거냐면요. 전동기가 떠오를 거예요. 왜? 똑같이 생겼거든. 목소리가 거꾸로 되는 네, 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엔 알터네이터라고 발전기이자 전동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들어가요. 요렇게 이제 코일이 서 있는 상태에서 얘를 이제 이렇게 빙빙빙 돌리는 거란 말이야. 그럼 요거 보세요. 우리가 아까 공식이 뭐였다? 요렇게 되지. 이 그림에서는. 맞죠? 근데 아까 우리 파이 이야기할 때, 무슨 말이 있었다? 수직 통과하는 자기력선 개수를 구하라 그랬잖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요런 자기장 영역에 수직으로 돼 있을 최대값인 S0라고 생각해 보자고. 근데 얘가 어떻게? 요렇게 비스듬하게 누워버리잖아. 회전을 하다 보면, 그죠? 이렇게 누워버리면, 실제로 누웠을 때 실제 그 면적으로 효과를 받아보는 면적은 뭐가 된다? 그
자기력선의 수직인 면적만이 진짜 인정이 된다고. 여기가 S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요게 수직으로 간다는 게 무슨 소린지 알겠지? 응? 그러면 요 식에서 어떤 식이 나온다? S는 S0의 사인 값으로 되죠. 여기를 세타라고 볼 때. 그림은 똑같게 그려도 돼요. 어? 그러면 결국 봐봐. (90도) (180도) (270도) 대충만 할게요. 응? 자, S는 S0 사인 세타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게 각도에 따른 면적이 사인 함수니까 요렇게 가겠죠. 맞지? 요게 S. 그런데 요거 보세요. 델타 T분의 델타 S 있잖아. 요게 무슨 뜻이 되느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되죠. 미분 함수니까. 굳이 따지면 미분이 되거든. 그럼 기울기잖아. 접선의 기울기. 그럼 요거 기울기를 봐봐. 여기서 최대 기울기가 나오지. 접선이니까. 90도일 때는 0이죠. 0. 180도에서 기울기가 최소가 되죠. 270도에서 0이 되지. 360도에서 다시 최대가 되잖아. 그러면 그 값들을 찍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최대 0, 최소 0, 다시 최대로 가잖아. 뭐가? 요 선이 뭐가 된다? 델타 T분의 델타 S에 대한 선이 되잖아. 그러면 실제 봐봐. V는 델타 T분의 델타 S의 마이너스 MB배죠. 그럼 실제로 V는 그림 그래프 왜 이래? 얘가 V가 되겠네. 맞죠? 그럼 실제로 봐봐. 결국 요 코일면이 여기는 가로 누워 있는 곳이죠. 누워 있을 때 전압이 최대값이 마이너스로. 세로로 딱 90도 설 때는 전류가 0이죠. 다시 반바퀴 더 돌아서 누우니까 최대가 되지. 다시 세로로 딱 서니까 0이죠. 다시 누우니까 최대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질 때 이 식을 고려할 때 결국 발전기에서 큰 전압을, 큰 출력을 얻는 발전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넓이를 크게 하는 것도 막 방법이죠. 일단 첫 번째로 많이 감아야지. 자석 생겨놓고 넓은 판때기 빨리 돌리면 돼. 이해가 되죠? 요렇게 해서 발전기가 우리의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통관학 물리학에서 언제 전압이 최대가 되는지를 물어볼 때 의외로 뭐다? 자속이 0일 때가 나라나면 0이 될 거 아니야.
이때가 전압이 어떻게 된다? 더 커진다. 왜? 여기서 여기 변할 때 변화율이 여기서 여기 변할 때 변화율보다 훨씬 비율적으로 크게 되지. 봐봐. 0.1에서 0.2가 되면 몇 배로 변한 거야? 0.9에서 1.0으로 바뀌면? 1.0에서 0.9로 가면 0.1배 바뀐 거죠. 이해가 되지? 변화율이니까. 여기가 훨씬 변화하는 폭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리고 이런 전자기 유도, 결국, 이런 전자기 유도를 쓰는 거. 우리 실생활에 어디 있느냐? 일단 발전기. 전기차의 회생 제동 장치도 발전기죠. 결국은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에서. 그리고 뭐 자이로 드롭에서 제동 장치 중에 하나가 전자기 유도를 씁니다. 뭐다? 떨어지는 순간 운동 에너지를 뭐로 바꿔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면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각종 현을 활용하는 전자악기들 있지. 전자바이올린이나 전자기타, 전자베이스.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인덕션에서 어느 쪽이 전자기 유도일까요? 인덕션 기계일까요? 인덕션 냄비일까요? 네, 인덕션 냄비 쪽이 전자기 유도인 거지. 그러니까 인덕션에서는 뭐를 쏜다? 자기장을 쏴요. 인덕션에서는 변화되는 자기장을 쏘면 인덕션 냄비에서는 뭐를 한다? 자기장 변화를 전류로 만들어내는 거야. 인덕션에서 쏘는 자기장 변화를 유도 전류로 만들어서 냄비 바닥에 있는 저항에서 열을 내는 거야. 이게 실제 인덕션은 어떻게 도 되느냐? 굳이 딱 화구가 정해져 있지 않아도 된다고, 사실은. 근데 그게 효율이라던가 제품에 들어가는 자기장 발생 장치적인 관점에서 딱 정해진 화구 위치에서 하는 게 좋긴 한데 그냥 어떻게 해도 된다? 이만한 싱크대 전체의 면을 다양하게 인덕션 면으로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딱 냄비 올리면 그냥 거기서 바로 어느 위치에 올려놓든지 간에 가열이 되게. 어차피 싱크대 면이 열이 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보면은 인덕션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판때기에 보통 우리 고무 받침 하나 놓고 그 위에 냄비 놓잖아. 안 녹는 고무 받침 놓고. 그래도 여기서 열이 나요, 안 나요? 냄비에서 열이 난단 말이야. 딱 붙어 있을 필요는 없거든. 최적정 어느 정도의 거리 이내와 있으면 열이 난단 말이야. 그러고 그냥 이건 냄비 치우면 이 밑에 뜨겁다 안 뜨겁다? 오히려 약간 띄우는 게 그 열에서 보호하는 용으로 더 좋다는 거지. 자기장만 통과 잘 되면. 그지? 또 마이비 카드. 우리 교통카드. 학생입니다. 찍을 때 그거. 또 뭐 있을까? 마이크. 마이크 장치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우리 음파가 오잖아. 음파는 뭐죠? 공기 진동이지. 우리 요런 마이크를 뜯어보면, 지금 선생님 요 목에도 마이크가 걸려있는데, 그지? 마이크를 뜯어보면 아주 얇은 진동막에 고성능 소형 자석이 하나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요 뒤에는 뭐가?
코일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다이내믹 마이크, 가장 기본형. 제일 싼 거예요. 이거 말고 요즘은 이제 콘덴서 마이크라던가 축전기 쓰는 다양한 마이크들이 있는데 요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럼 봐봐. 공기 진동이 예를 들어 이렇게 오면 여기서 앞, 여기서 뒤라고 하면 이 진동에 맞게 얘가 앞뒤 진동을 하겠지. 그러면은 이 음파 진동이 여기서는 뭐로 바뀐다? 전류가 돼서 그대로 가겠지. 유도 전류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이게 마이크예요. 그러면 요 배선을 어디를 거쳐서? 우리 증폭기를 거쳐서 스피커에 오면 강한 전자석 앞에 커다란 자석이 달려있는 진동판이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전류가 이렇게 오는 거잖아. 이 미세한 전류를 증폭시켜서 크게. 그러면은 그대로 여기가 N극과 S극이 되면 얘가 앞뒤로 흔들리겠지. 물체가 진동하면 앞에서 뭐가 난다 그랬어요? 음파가 발생 안 됐잖아. 그럼 여기 음파도 어떻게 된다? 그치. 근데 봐봐. 요 구조와 요 구조를 비교해보라. 그치. 딱 모양이 반대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 코로나 때 온라인 수업할 때 음성으로 대답 출석 예 해야 되는데 마이크가 고장이 났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치. 스피커를 마이크 단자에 꽂아놓고 아니 그냥 단자에 꽂아놓고 제어판에서 이 새끼 스피커 아니고 마이크예요라고 강제로 인식시킨 뒤에 인식됩니다. 윈도우에서.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스피커 볼륨을 올리고 스피커 볼륨 올리는 게 저항 줄인 거였어요. 네 하면 소리 갑니다. 왜? 구조가 어떻다? 똑같아서 갑니다. 해봤냐고요? 해봤습니다. 오케이? 전기 기타 같은 경우는 그럼 줄에 자가 줄 안에 자성줄이 들어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 판 밑에 뭐가 있다? 코일이 감겨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전기 기타는 EDA 커다란 판때기 덩어리가 필요 없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가정용 연습용 전기 기타 이런 것도 있거든. 멜로디언 그 전기 피아노 대신에 멜로디언 비슷하게 쓰는 것처럼 여기 목하고 여기 줄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어폰 꽂아서 헤드폰 꽂고 전원선 꽂아놓고 여기서 딩강딩강 딩딩딩딩딩딩 해서 기차 연주하면서 자기만 들어줄게. 그리고 이 선을 헤드폰 대신에 다른 앰프 줄에 꽂으면은 요 작은 요 길쭉한 요것만 들고 장장장장장장 하면은 앰프에서 소리가 장장장장 그렇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요런 것들이 각종 전자기 유도 장치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메모하고 요 바닥이랑 요 뒷바닥 일단 좀 하자. 그리고 시간 보고 뭐 더 할지 볼게요. 아마 니 거 뒤에 부분, 그 영상이에요. 자, 파동의 마지막, 갑자기 화면이 어두워졌네요. 파동의 마지막 부분. 아니, 마지막이 아니라 첫 부분. 이제 주요 단어들 중심으로 이제 개념을 설명할게요. 파동이란 파원이 시작점이고, 매질을 통해서 진동이 전달된다가 기본이에요. 이때 매질의 이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요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자, 파원. 파원이란
진동 혹은 파동이 시작되는 곳인데, 얘가 개념상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진동수, 우리 헤르츠 단위를 쓰는 진동수가 결정이 납니다. 자, 진동수라는 것은 1초당 왕복하는 횟수에 대한 값이고요. 그러면 원래 공식적으로는 횟수 per 세컨드. 근데 횟수라는 개념이 물리적 단위가 아니니까 per 세컨드가 돼야 되는 건데 그냥 헤르츠로 보통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자, 매질은 파동이 전달되는 매개 물질을 매질이라 그래요. 특이한 게 매질이 없는 파동이 있어요. 뭐가 있다? 매질이 없는 파동. 전자기파입니다. 네 글자로 말하면 전자기파, 두 글자로 말하면 전파, 한 글자로 말하면 빛. 다 같은 거예요. 전자기파, 빛은 어떻게 전달되는 거냐면, 우리 배운 것만 가지고, 봐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죠. 자기장이 변하면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지. 즉, 전류 흐르면 전자의 이동이잖아. 전자가 이동하는 것이 전기장이라는 공간적 성질이 생긴 거예요. 그럼 봐봐. 전기장 때문에 자기장이 생기고요. 맞지? 그 자기장은 새로운 전기장을 이끌어내서 전류를 흐르게 하죠. 그렇게 해서 새로 만들어진 전류가 다시 자기장을 만들면 새롭게 만들어진 자기장 때문에 새로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야. 이 과정을 통해서 주위로 퍼져나가는 에너지적 파동이 바로 뭐다? 네 글자로 전자기파. 한 글자로 빛. 파동을 전달하는 매개인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를 들면 되게 간단해요. 빛은 매질이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진은 매질이 뭐죠? 땅. 물론 그 지진이 쓰나미가 되면 물이 매질이 되는 거죠. 소리는 지금 이 목소리는 공기로 전달되지만 책상에 귀대 보게 하고 귀대 봐봐. 이러면 매질이 뭐가 된 거예요? 이런 것도 되죠. 자, 기본적으로 매질은 파동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봐봐. 물결파는 물, 소리는 공기도 되지만 물도 되고 땅도 되죠. 지진은 땅이 그 매질이 되겠지. 근데 재밌는 게 진동이 전달된다 그랬잖아. 파동은 이 전달되는 그 진행 방향에 따라 각 매질이 앞뒤로 진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앞뒤로 진동하게 되면 파동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진다? 여기 빽빽하고 여기 빽빽하고 그지? 요 사이는
느슨하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맞지? 요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널널한 곳을 소한 곳, 빽빽한 곳을 밀한 곳이라 그래서 소밀파 혹은 얘네들을 종파라고 하고요. 파동이 진행함에 있어 그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으로 위아래로 가거나 앞뒤로 갈 수도 있겠죠. 맞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파동이 전해갈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파를 뭐? 고접파 혹은 횡파라고 하는데 여기서 재밌는 특성은 뭐냐? 동파의 경우는 그 매질이 고, 액, 기 모두 가능하고 횡파의 경우는 무슨 매질만 가능하다? 네, 고체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횡파에서 매질을 통해서 진동이 전달될 때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인력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횡파에서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인력이 강력한 고체일 때만 횡파 전달이 되고 액체나 기체는 유체잖아요. 얘네들은 압력의 형태로 힘이 전달이 돼야 된단 말이야. 응?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달되는 이 매질의 구조를 보면 매질의 밀집도와 팽창이 반복되는 거잖아. 이게 압력에 의한 전달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파는 고액기가 다 가능하고 횡파는 고체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물결파는 어디에 속할까요? 참고로 중등에서 물결파는 횡파인 척 했습니다. 이걸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지. 물결파는 어디에 속하냐? 회전파라 그래서 그치 위아래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파도 칠 때 파도 위에 튜브 띄워놓고 앉아 있어 보면 돼요. 파도가 다가오면 의외로 파도 쪽으로 튜브가 끌려 들어가 처음에. 그지? 그리고 파도가 지나갈 때 앞으로 밀려 나가죠. 그러고는 다시 어떻게 돼? 끌려 들어오고 밀려갔다가 끌려 들어왔다 이게 빙글 돌잖아 파도가 지나갈 때. 이건 뭐다? 상하 진동인 무슨 진동과 횡 진동과 전후 진동인 무슨 진동? 종진동이 같이 오기 때문에 도는 거예요. 오케이? 자, 문제는 파동의 각 부분을 연구함에 있어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진폭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파장도 중요하고 진폭도 중요한데 종파의 경우는 진폭을 측정하는 게 쉽다 어렵다? 직관적으로 안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의 파동의 공부는 횡파 그래프를 기본으로 설명을 하고 종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음성 파동 같은 경우는 오실로스코프라 그래가지고요. 종파 진동을 횡파로 바꿔주는 장치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바꾼 게 우리 뭐 그때 소리 할 때 막 이런 그래프들 있었잖아. 이게 바꾼 거예요. 횡파처럼. 종파인데. 이해가 되죠? 자, 그
그리고 파동에서 형태와 이동 개념을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횡파 그래프를 기준으로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대부분의 파동은 무슨 그래프를 그린다? 사인 함수 그래프를 그려요. 응? 자, 가장 높은 곳이 어디? 마루. 가장 낮은 곳은 골. 이 중심 축성, 자, 여기. 기준점으로부터 아래 위로를 변위라 그러고요. 응? 그럼 봐봐. 플러스 방향의 위상 변화가 제일 큰 여기. 혹은 마이너스 위상 변화를 A라고 쓰는데, 이 A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진폭이라고 하고요. 이건 이제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는 뭐다? 매즈 각 지점의 최대 변이값이 되겠지. 그죠? 그리고 이런 파동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건 X축이 뭐냐를 잘 봐야 돼요. 무슨 소리냐? 마루에서 마루까지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가로 축성 값이 거리냐, 가로 축성 값이 시간이냐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지. 한마디로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간격이 이게 거리 그래프에서는 그리스 문자 람다, 시간 그래프에서는 영어 대문자 t가 되거든요. 자, 그리스 문자 람다. 얘는 우리가 파장이라 그러고, 파장의 기본 개념은 한 마디의 길이인데, 파동 한 마디의 길이. 그럼 마루에서 마루까지도 한 마디지만 어디도 한 마디가 된다. 여기서 여기까지도 한 마디죠. 얘는 1회 진동 시 매질의 한 점이 한 번 진동할 때 파가 진행한 거리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는 단위는 미터를 쓰지만 정확한 개념상 이 단위는 미터 퍼 횟수인 거지. 그죠? 그 다음에 t, 얘를 우리는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는 정의가 뭐다? 한 마디가 지나가는 동안에 소요되는 시간, 초조. 좀 더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을 풀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1회 진동 시 소요되는 시간인 거고, 그지? 맞죠?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세컨드 퍼 횟수가 되는데 사실은 횟수라는 물리량이 없는 거잖아. 근데 요 단위 봐봐. 요 단위랑 요 단위를 잘 보면 뭐가 보여요? 같냐? 역수죠, 역수. 그래서 t는 f분의 1 혹은 f는 t분의 1이 되고,
아까 여기서 매질이 이동한다 그랬잖아. 자, 파동이 전달된다 그랬잖아요. 네. 이 전달되는 속력은 원래 우리 속력은 뭐분의 뭐를 속력이라 그러죠, 물리학에서? 시간 분의 동. 네. 시간분의 거리가 되니까 파동에서는 얘가 뭐가 된다? 주기분의 파장이 되죠. 맞지? 근데 주기분의 1이 뭐라고? 주기분의 1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V는 F 곱하기 람다로 계산이 되죠. 여기까지 일단 빨리 필기 해봐. 하나, 이동 방향 설명만 조금 더 설명해 주면. 됐어?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고등학생들도 많이들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파동이 전달되는 거랑 매질이 이동하는 방향이랑 헷갈린단 말이야. 무슨 소리냐면, 요렇잖아, 지금. 이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지 왼쪽으로 진행하는지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언제? 이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한다면 우리는 이 파동 그래프에서 살짝 붙어 있는, 즉 살짝 오른쪽으로 움직인 그래프를 그리면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이 각 매질은 얘 횡파잖아. 그러면은 옆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이동한 거다? 위 또는 아래로.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로 간 거지. 맞죠? 요 구간은. 그치. 여기서는 다시 아래로. 여기서는 위로 이동한 거라. 그럼 만약에 왼쪽으로 이동했다면. 그 왼쪽으로 이동한 그래프를 그리면 돼. 옆에다가. 그럼 위아래 방향이 어떻게 된다? 각 위치에서? 그쵸? 위아래 이동 방향이 반대로 되겠지.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거 응용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오는 게 이거야. 그럼 요거 예제 봐봐. 여기까지가 12m고요. 잘 봐봐. 이 파동이 네.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흰색 선에서 노란 선으로 바뀌는데 0.6초가 걸렸어요. 응? 이 파동의 속력과 0.4초일 때 그래프는 두 가지 물어본다면 어떻게 되느냐인 건데, 이 문제에서 이 파동의 주기를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항상. 여기서 선생님이 함정을 하나 팠거든? 무슨 소리냐면,
자, 지금 요 매질, 요 스타트점 있잖아. 얘는 이 다음 순간 위로 갈까요? 밑으로 갈까요? 위로 가는 밑으로 해요. 이게 함정인 거야. 왜? 진행 방향이 왼쪽이라 그랬지. 아, 오른쪽이라 그랬지. 그럼 진행 방향 오른쪽이면 요렇게 그려봐봐. 얘는 스타트가 아래 스타트인 거야. 그럼 여기서 골 찍고 돌아와서 올라가는데 몇 초 걸린 거다? 0.6초. 그러면 한 주기는 총 몇 번? 0.8초가 주기가 되죠. 그럼 얘는 이 파동의 주기는 0.8초가 되는 거죠. 응? 맞지? 만약에 진행 방향이 왼쪽이었다면 한 주기는 2.4초가 되겠죠. 화살표 갖고 장난치기 참 좋다는 게 느껴지지. 그리고 얘는 봐봐. 여기서 원래 한 파장 반이 12m잖아. 그러면 파장은 얼만데?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잖아. 몇 미터? 그치? 8m잖아. 그러면은 속력이 나오죠. 얼마? 10. 그치. 10m/s가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보셔야 파동에서 글자 가지고 장난치는 거에 속지 않을 수가 있다. 알겠죠? 다음 주에 파동, 지금 우리가 파동 기본 개념만 설명했거든? 파동의 진행과 굴절에서 여기서 요까지 설명만 한 거예요. A만. 알겠지? 다음 주에 요 뒤에 파동 굴절 전반사 이렇게 해서 더 이어나가도록 할 거고 그 앞에 전자기 파트 있지? 전자기 파트에서 수능실전은 풀지 말고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최소 실력어까지 시간이 더 여유가 되면 단원 마무리까지인데 요까지만 풀어. 알겠죠? 더 풀면 더 풀어와도 됩니다. 매겨오고 끝.